네,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중고 BMW 고차 타기 영상을 올리고 각종 금융상품이나 여러분들이 대출 잘 받으시는 방법 등과 같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출의 기술 시리즈를 이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의 기술은 담보 능력과 신용 능력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소규모 법인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지레 포기하고 제2금융권부터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방지하고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은행 10년간 다닌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출의 기술 재생 목록에서 오리엔테이션 영상부터 쭉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출 상담 받으실 때 차라리 이 말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창구에서 대출 상담 받으실 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로 안 하시는 게 나은 말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니 이런 말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아마 싫어요가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싫어요 폭탄에 쫄지 않고 제 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가감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은행 20년 거래했는데 30년 거래했는데 자, 이 얘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은행을 20년 거래했다 30년 거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찐인 고객들도 있어요. 진짜 20년 30년 충성 고객 몰빵 해가지고 다 이 거래 저 거래 합쳐가지고 이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굳이 이런 말을 안 하셔도 은행 직원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하셔도 신분증만 주시면 그렇게 오래 거래하신 분들, 거래 점수 높으신 분들은 은행 직원이 먼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거래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은행 거래 실적이라는 거는 얼마나 오래 거래했냐기보다는 현재 거래가 어떻고 얼마나 폭넓게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통장 하나를 오래 썼다. 통장 하나를 20년 넘게 30년 넘게 썼고 이 계좌번호를 달달 외웠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주거래 은행이고 내가 이 은행의 VIP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물론 우리가 한 통장을 진짜 오래 거래하고 이 통장이 내 메인 주거래 계좌고 이렇게 쓰시면 제 얘기가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하실 때 나 여기 20년 거래했으니까 신권 좀 많이 줘. 달력 좀 줘.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대출 심사에서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신용 등급, 소득의 크기, 그리고 거래 실적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고객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는데 한 통장을 오래 거래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을 가셔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은행하고 거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양하게 거래를 해. 급여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있고 청약저축도 있고 적금도 있고 공과금 이체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거래를 하시면 거래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거래 없이 한 통장만 한 200년 쓰신 고객분보다 거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창구에서는 이렇게 오래 통장을 쓰신 분들이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다. 내가 여기 20년 거래했다. 30년 거래했다. VIP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처음에 제가 얘기한 찐인 분들, 진짜 거래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편견이 생겨요. 이거 거래 점수 낮은 분들, 그냥 통장만 오래된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점수 높으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은행에서 알아서 압니다. 차라리 통장 만든 지 오래만 된 분들은 통장 만든 걸 오래됐다는 걸 강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양한 거래를 좀 폭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왕년에 잘 나가셨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신청하시러 은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과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업 크게 할 때 몇 억씩, 몇십억씩 돈 크게 움직였었고,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사업자를 몇 개를 갖고 있었고, 주로 하시는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월급쟁이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전 직장 이직 전에 내가 1년에 연봉을 얼마 받았고 한 달에 얼마 받았고 성과금을 얼마 받았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월급쟁이들은 없어요. 과거 얘기를 하는 월급쟁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왕년에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이전에 이 정도 스케일이 있었고 이 정도 돈을 만졌었고 내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이니까 니네 은행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대출을 해줘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쫄지 말고 대출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은행 직원들이 듣기에는 정반대로 들립니다. 자, 왜냐면 대출은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큰 사업을 하시고 진짜 큰 돈을 만지셨던 분들은 스케일이 진짜 커요. 스케일이 커서 그에 비례해서 지출도 크고 씀씀이도 크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돈 안 만지고 오히려 꾸준하게 그냥 자기 장사 조그맣게 하셨던 분들이 은행 직원이 생각하기엔 이분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얘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왕년에 아무리 진짜 잘 나가셨어도 대출 심사할 때 얘기하시는 거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출 최대로 얼마까지 나와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다 보면 진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은행은 자기 사업을 하시든 아파트를 구매하시든 전세자금을 구하든 자동차 대출을 구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용한 자원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 은행 대출로 신청을 하셔야지, 은행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대출을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이 최대한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야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충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간에 대략 보시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 그걸 빼고 나머지를 대출금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는 무슨 대출을 심사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신청 금액이 1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를 신청하실지를 저희가 넣어야 돼요. 최대한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면 저희도 모르잖아요. 금액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이라고 하면 저희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좀 계산해 보시고 그 자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차라리 그냥 금액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쓸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정말 중요한데, 대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출 금액이 좀 정확하고 어떤 용도에 써서 어떻게 상환할 건지 이 프레임을 좀 짜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나 어디에 어떤 자금 얼마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지만, 누구누구야 돈이 좀 필요한데 너 여력 되는 대로 좀 최대한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빌려주고 싶은가요? 그래서 저는 오신 고객님들이 대출 얼마까지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반대로 반문합니다. 최소한 얼마 필요하신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대출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질문도 진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일단 대출을 받고 물어보시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대출 심사하는 건 여러분들 취업 면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더 힘든 게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합니다. 일자리 구하는 구직자가 면접 보러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뽑힐뚱말뚱인데, 거기다가 대고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안 갚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막 빨간 딱지 붙고 독촉 전화 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내용들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가볍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은행 오셨을 때 나중에 그냥 물어보시고, 대출 상담할 때는 제발 저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출 심사할 때 저거 물어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뢰밭에서 탭댄스 추는 거랑 똑같고 죽어가는 마당에 청산가리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출을 좀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직원도 저 질문 들으면 생각을 고쳐먹기 딱 좋은 질문이니까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니 저 말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은행 직원이라든지 가족분들 중에 은행 직원이 있으면 제가 한 얘기를 아마 똑같이 하시면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대출이 한바탕 지나가서 요즘은 날씨도 덥고 창구가 조금은 한산한 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업무는 원래 했던 업무고요. 내가 좀 신용이 안 좋다든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지레 포기하시고 이금융권 은행부터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의 기술로 무장을 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세이망 홀씨 대출이라든지 사익돌 대출 같은 서민금융 상품도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끝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 거래를 하실 때 필요한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달린 그 댓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출이 안 됐다라고 쓰시는 댓글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출을 100명이 신청해서 50명이 되고 50명이 안 됐으면 50명은 대출이 됐다라고 잘 얘기를 주변에 안 하시죠. 근데 대출이 안 된 분들은 그만큼 어쨌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불만이 생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서류 준비하고 시간 들여서 은행 가서 상담 받고 제가 한 은행 가지 말고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라고 조언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봤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대출이 안 된 50분들의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말씀이지 개개인별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출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방 섞인 댓글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는 조금 가려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 말을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나중에 제가 더 도움이 될 만한 적나라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